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시즌2의 본질적인 변화와 그 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스템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선수 교체나 분위기 쇄신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뼈대를 통째로 다시 짜는 구조 개편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즌2의 첫 신호는 선수 모집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착된 움직임은 김성근 감독과 이관계 코치 체제의 본격 가동이었습니다. 이 두 이름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면 제작진이 새 시즌을 어떤 기준으로 설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출발점이었습니다. 전 포지션 공개 모집이라는 파격적 발표는 표면적인 변화였고 그 바로 뒤에 이관계 코치 합류가 확인된 순간 판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인업 보강이 아니라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신호였고 내부 철학을 다시 심는 과정이 막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에는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 출연 이력이 아니라 현재 경기력 누구든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기존 멤버도 예외가 없으며 이는 프로그램 내부 권력 구조가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 시즌이 팀 케미와 인물 중심 서사의 위존의 안정적 흐름을 만들었다면 시즌2는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준을 바꾸고 시스템을 우선시하며 서사의 중심을 경쟁과 검증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전환 지점에서 김성근 감독과 이관계 코치의 조합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훈련 철학은 이미 한국 야구계에서 독보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도 높은 반복 훈련 실수에 대한 즉각적 교정, 그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냉정한 기준,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시즌2처럼 전면 리셋에 가까운 시즌에서는 이 철학을 빠르게 이식할 연결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관계 코치입니다. 1989년부터 이어진 김성근식 훈련 메커니즘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이관계 코치입니다. 그는 신인과 베테랑 사이의 완충 역할을 만들어내고 감독의 철학을 실전 운영으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기준을 세운다면 이관계 코치는 그 기준을 팀에 안착시키는 기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시스템 안정화의 핵심 장치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법적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가처분 논란 이후 시즌은 기존 서사와의 단절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장시원 PD는 인물을 바꾸는 대신 판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JTBC에서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점입니다. 감정적 충돌이나 대립구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내부 시스템을 재편해 비교 프레임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시즌2가 더 이상 감성 예능이 아니라 준프로 형태의 실전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시즌2의 핵심 포인트는 스타 영입이나 화려한 캐스팅이 아니라 시스템 완성에 있습니다. 전면 공개 모집 실력 검증 이관계 코치의 연결 역할 김성근 감독의 기준, 이 네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 시즌2는 기존 시즌의 연장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조의 프로젝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제작진이 이 정도 수준의 재구조화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을 다시 정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시즌2는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실전 무대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예고하는 서막입니다. 시즌2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김성근 감독의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에 이식되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김성근 감독은 단순히 팀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구축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훈련 강도는 현실을 넘어야 하고 반복되는 실수는 즉시 교정돼야 하며 경기력 상승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철학은 오랫동안 한국 야구 현장에서 극단적이지만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시즌2에서 이 철학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근간이 됩니다. 새 시즌이 기존 흐름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멤버 중심의 안정적 구조는 시청자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줬지만 반복 서사의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법적 논란 속에서 과거 서사를 그대로 이어가는 전략은 제작진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즌2는 처음부터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습니다. 실력 중심이라는 한 문장은 홍보가 아니라 프로그램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철학이 강력한 만큼 그 철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선수단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즌2처럼 대규모 인적 개편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는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감독의 강도 높은 기준을 실제 현장에 부드럽게 이식할 수 있는 연결축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광길 코치입니다. 그는 단순히 김성근 감독을 보조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메시지를 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광길 코치는 김성근식 훈련의 원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지도자입니다. 훈련 방식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며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즌2 구조에서는 이광길 코치가 감독의 기준을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규칙으로 변환하고 선수단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철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시즌2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준프로 수준의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능형 스포츠 서사는 팀 케미 감정적 갈등 제도전의 드라마적 요소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즌2에서는 이 요소들이 중심축에서 물러나고 실전형 구조가 새롭게 자리 잡습니다. 누구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출전할 수 없고 누구든 경쟁에서 밀리면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불확실성을 높이지만 그만큼 서사의 밀도와 긴장감도 강해집니다. 김성근 감독의 기준이 시즌2 전체를 수직으로 관통한다면 이광길 코치의 존재는 그 기준을 수평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입니다. 신인부터 베테랑까지 누구든 동일한 철학 아래 놓이게 되며 훈련의 강도와 경기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상향됩니다. 제작진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존 멤버의 이름값이 아니라 기준을 통과한 자만이 시즌2에 설 수 있다는 새로운 서사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불꽃야구가 더 이상 익숙한 패턴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시즌2는 이름값과 과거 이력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기준을 설계하는 사람이 김성근 감독이고 그 기준을 팀 전체에 스며들게 만드는 사람이 이광길 코치입니다. 이 조합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전혀 다른 형태의 경쟁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시즌2의 변화가 단순한 인적 개편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재설계라는 점은 장시현 PD의 전략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시현 PD는 갈등이나 감정적 충돌을 통해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방식 대신 프로그램의 근본 규칙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비교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이었고 시즌2를 전혀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전 포지션 공개 모집이라는 파격적 선언은 단순히 문턱을 낮춘 조치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해체한 뒤 새로운 기준을 심겠다는 결정적 장치였습니다. 이름값이나 방송 경력을 기준으로 선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제작진의 의지는 이 한 문장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 실력으로 증명하는 환경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시즌2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시스템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는 프로그램 내부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첫째,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입니다. 기존 멤버들은 당연히 변화의 긴장감을 느끼지만 실력 중심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구조적 불만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억울함의 여지가 사라지고 경쟁 구도가 더 투명해집니다. 둘째, 시청자 설득력입니다. 제작진이 스스로 특권을 없애고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시청자 역시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승부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는 시즌2의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또한 장시현 PD는 기존 시즌과의 서사적 단절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구조의 김성근 감독과 이광길 코치의 조합을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감독은 기준을 세우고 코치는 그 기준을 반복적으로 주입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시즌2는 단순히 새로운 얼굴을 뽑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실전형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는 예능적 긴장감보다 더 강한 몰입감을 만들어내며 프로그램의 무게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베테랑 은퇴 선수들에게 트라이아웃 제한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장시환 PD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제성 캐스팅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베테랑들은 이름값만으로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력 검증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그대로 서사가 되고 시청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시즌2에 합류한다면 신인과 베테랑의 조합은 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 서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이 감정 소비에서 실력 검증으로 이동했고 구조적 변화가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장시환 PD는 단순히 새 시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JTBC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강력한 전환이었고 시즌2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즌2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을 통과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가 실제 경기력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시즌 전체를 관통하게 되며 시청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몰입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조의 힘이 사람을 이길지 사람이 구조를 넘어설지 그것이 시즌2의 본격적 서사가 될 것입니다. 시즌2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평가 구조가 완전히 새로 짜였다는 점입니다. 기존 시즌에서는 경기 결과와 팀 케미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시즌2에서는 선발 과정 자체가 메인 콘텐츠로 자리 잡습니다. 제작진은 단순히 새로운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의 체질을 바꾸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트라이아웃 단계부터 시즌2는 압박감이 훨씬 더 강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자는 누구든 동일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출연 이력 출신 구단 개인적 명성 모든 것이 배제되고 오직 현재의 실력만이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기존 예능형 오디션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반복 테스트 실전 대응 능력 집중력 유지력 경기 중 판단력까지 검증되는 과정은 준프로 스카우팅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제작진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는 드라마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의 설득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과 이광길 코치의 기준이 이 단계에서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어떤 지원자든 강도 높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고 잠시라도 흔들리면 바로 결과로 반영됩니다. 이 구조는 지원자에게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지만 시청자에게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누군가의 합격은 출연 기회가 아니라 기준의 통과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탈락은 프로그램의 냉정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테랑 출신일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과거의 명성이 무의미해지고 처음부터 실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인들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무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실력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됩니다. 이 구조는 서사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변화시키고 시청자로 하여금 누가 이름값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살아남을 것인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시즌2 구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쟁의 긴장도가 시즌 초반부터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갈등과 경쟁이 중반 이후에 본격화됐다면 이번 시즌은 처음부터 압박 테스트를 통해 서사를 이끌어갑니다. 이는 제작진이 시청자의 기대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설계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고 실전 속에서 서서히 밝혀지는 방식은 시청자에게 더 큰 흡입력을 제공합니다. 실력 검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즌2는 불꽃야구라는 기존 포맷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정체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예능이면서 동시에 실제 경쟁 리그의 성격을 갖추게 되고 있는 향후 확장 모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 시즌은 단순한 흥행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구조의 완성도를 증명해 프로그램의 미래를 열겠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즌2는 지원자의 삶을 바꾸는 무대이자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를 다시 검증하는 무대입니다. 누가 기준을 통과해 살아남을지, 누가 압박 속에서 무너질지 모든 것은 실전에서 드러납니다. 제작진은 그 과정을 서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시즌2가 본격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이며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즌2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수단의 적응 속도입니다. 기준 중심 구조가 아무리 명확해도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과 이관계 코치의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느냐에 따라 시즌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반복 테스트가 일상화되는 환경에서는 체력적 소모뿐 아니라 정신적 압박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에서 진짜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버티는 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트라이아웃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 지원자가 강도 높은 기준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은 시즌2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초반 탈락자의 규모가 크다면 시즌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을 띠게 되고 반대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기준을 통과한다면 제작진은 수준별 재정렬을 통해 경쟁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본선에 진출하는 선수단은 시즌1에서 볼 수 없었던 경쟁 압박 속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경기와 모든 훈련이 기록되고 분석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으로 피드백됩니다. 이 과정은 선수들에게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지만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적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경기 중 판단력, 대응 능력, 집중력 등이 실시간으로 평가되며 예능적 완급 조절이 아닌 실전형 구조가 작동합니다. 제작진은 이를 의도적으로 설계해 시청자로 하여금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시즌2의 두 번째 분기점은 베테랑 선수들의 합류 여부입니다. 만약 경험 많은 선수들이 실력 검증을 통과해 정식 멤버가 된다면 팀의 전략적 깊이는 크게 달라집니다. 신인 선수들은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고 경기는 단순한 승패 싸움이 아니라 세대 간 기술 교환의 장이 됩니다. 이는 제작진이 꿈꾸는 시즌2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베테랑들이 기준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즌2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명성과 실력이 분리되는 순간 시청자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팀 단위 운영에서 나타납니다. 김성근 감독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 운영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시즌2에서는 이 철학이 더욱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훈련이 강해질수록 운영은 냉정해지고 운영이 냉정할수록 시즌 전체의 긴장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서사적 완성도가 아니라 실전형 완성도로 평가받게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시즌2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차가운 리듬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즌2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제작진은 장기적 모델로의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망주 육성 시스템, 독립팀 운영, 해외 교류전 등 현실 야구 구조와 맞닿는 확장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전형 평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불꽃야구는 더 이상 기존 프로그램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을 소비하는 예능이 아니라 경쟁을 생산하는 구조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시즌2의 전개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사람은 시스템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시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시청자는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즌2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선언이며 이 선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될지에 따라 불꽃야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시즌2가 완전히 가동되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서사의 중심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움직임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시즌1에서 시청자를 끌어들였던 인물 중심 서사는 더 이상 핵심이 아니면 누구든 기준을 통과하는 순간 주인공이 되고 기준을 넘지 못하는 순간 즉시 경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서사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전체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장치가 됩니다. 올바른 기준이 주어졌을 때
경쟁은 자연스럽게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시스템의 힘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흥행은 예능적 장치로도 만들 수 있지만 시즌2가 추구하는 것은 구조의 설득력입니다. 기존의 엄격한 코칭 라인의 일관성 실전형 운영 방식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린다면 시즌2는 단순한 예능 포맷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고 참여자는 출연자가 아니라 성장을 증명하는 경쟁자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전환은 앞으로 불꽃야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즌2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제작진은 더 큰 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이아웃 시스템의 확대, 정규 리그와의 교류 전 유망주 육성 트랙 구축 등의 확장 모델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실전 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불꽃야구는 스포츠 예능과 개발 리그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시청자에게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경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장과 전략이 완성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즌2는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인 압박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누구든 실력 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재평가 대상이 되고 새로운 지원자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순환 구조는 프로그램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장치가 되며 동시에 장기적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 메커니즘이 됩니다. 김성근 감독의 기준과 이관계 코치의 연결 리듬이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면 시즌2는 단순한 한 시즌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 더 유명한가 보다 누가 더 기준을 통과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실력 검증이 모든 서사를 이끄는 구조는 시청자를 더욱 적극적인 관찰자로 전환시키고 프로그램 전체에 깊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시즌2의 모든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이라는 감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시청자에게 가장 강한 긴장감을 주는 프로그램은 인물이 아니라 원칙이 움직일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시즌2의 비전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앞에 서는 구조가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시즌2 전체를 관통하며 프로그램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기준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운영이 명확하게 유지된다면 불꽃야구는 단순히 성공한 예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실전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흔들리거나 내부 균열이 발생한다면 시즌2는 과감한 실험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제작진은 단기적인 화제보다 장기적인 완성도를 향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2는 실험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프로그램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장시현 PD가 선택한 구조 중심 전략, 김성근 감독의 기준, 이관계 코치의 연결 역할 이 세 요소가 일관되게 작동할 때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청자는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며 프로그램의 미래는 구조가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즌2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앞으로